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파병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까요? 이것이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어떤 파병 기간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해 보도록 하죠. 베트남 전쟁은 원래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로 그 끝날 무렵에 이제 일본이 점령을 했다가 45년도에 일본이 이제 패망하면서 쫓겨났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베트남이 독립 선언을 했는데 원래 베트남을 식민지했던 프랑스가 인정을 안 하는 바람에 베트남과 프랑스가 전쟁이 이제 터지죠. 일어나죠. 그걸 이제 소위 그 인도 차이나 전쟁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베트남과 프랑스 간의 인도 차이나 전쟁 이후에 1954년도인가요? 그 제네바 협정에서 그때 제네바 협정에서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이렇게 열강들이 와서 회의를 했을 때 베트남을 갖다가 남베트남, 북베트남으로 이제 또 이렇게 분리를 하죠. 거기에 또 미국이 또 관여를 하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둘로 쪼개진 이 베트남에 미국이 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된 이유는 베트남 위쪽으로 나라가 중국이 있고 또 그 위쪽으로 소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945년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인제 뭡니까? 공산화 또 반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자칫하면은 중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화 쪽으로 가겠구나 해서 그걸 갖다가서 인제 뭐 방어하는 차원에서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한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네요. 자, 어찌 됐든 간에 미국은 사실은 그 판단 미스와 많이 부려 가지고 결국은 뭐 이 실패로 끝난 이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 베트남 전쟁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전을 파병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미국의 파병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은 우리 6.25 때 우리나라를 뭐 도와준 것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야 뭐 지금도 뭐 한미 혈맹, 뭐 동맹 뭐 이렇게 하고 있죠. 특히 뭐6.25 때 어떤 미국이 또 도와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뭐 또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이 베트남 전쟁 자체가 명분이 없었던 전쟁이었다라고 하죠. 통킹만 사건이라고 해서 어떤 미국이 조작을 해서 북월맹이 즉 북베트남이 미군의 군함을 갖다가 이 뭐 공격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빙자해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것이 이제 통설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군이 이제 베트남에 인제 그 전쟁에 개입을 했을 때 남베트남이죠. 남베트남. 즉 월맹과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즉 그쪽은 이제 북베트남 쪽은 이제 소련과 중국의 어떤 이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남베트남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친프랑스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을 이제 미군이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베트남 전쟁할 때 베트남의 월남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월남의 이 소위 이 지도자들이 너무 무능했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당연히 전쟁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각설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파병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우리 그 시기는 1960년대 초반이니까는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인제 정권을 잡았던 그런 시기였고 또 국내적으로 상당히 빈곤했던 우리나라를 갖다가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려고 움츠림했던 그런 시기하고 맞물려 있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를 갖다가 경제적으로 이 부흥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또 인정도 받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우리가 파병을 하겠다라고 먼저 제안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미군은 계속 미국의 젊은이들 갖다가 월남에 투입해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미국 국민들부터 많은 질타와 비난을 받게 되죠. 하다 보니까 미군이 월남에 이 파견했을 때 약 50만 명의 이제 그 군사를 동원했는데 실질적으로 군 전력, 그죠? 이렇게 전쟁에 투입한 인원은 약 한 10%가 전투 인원이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서는 야, 이거 국내에 반발도 너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특히 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먼저 파병을 하겠다고 요청도 한 김에 그러면 파병을 좀 요청을 들어온 거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냥 어떤 동맹 차원에서 도와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빈곤 국가인데 이번 기회를 해서 뭔가 나라를 갖다가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키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브라운 각서를 이제 체결하게 되는 거죠. 미국 브라운 각서는 이제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죠. 외무장관 이름을 따서 우리 한국이 미국을 그 파병 요청에 들어주면은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지원, 또 군사적인 지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총합해서 각서를 갖다가 이렇게 체결하게 되죠. 물론 한국에서는 먼저 좀 실행을 해달라, 미국은 먼저 도와달라,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브라운 각서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베트남에 파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죠. 이때 미국이 좀 존슨 대통령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서 지금 이제 어떤 미국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지금 환영, 인파에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때 전례 없이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아주 의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아주 상당히 극진하게 대접을 했죠. 자, 그 극진하게 대접을 한 이유는 그냥 해준 게 아니죠. 목적이 있었죠. 하나는 미군의 파병이었습니다. 미국의 파병. 즉 미국으로부터, 미국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또 미국의 젊은이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 한국 군인들이 좀 대체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또 그렇게 도와주면은 당신, 즉 박정희 정권을 갖다가 우리가 서포트해 주겠다라는 어떤 것이 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상황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전례 없이 어떤 많은 미국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경제개발 확보는 한일 우리 정상 협상, 외교 국교 정상화도 결국은 경제자금 확보가 시급해서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비전투 부대를 파견했죠. 그러니까 전투 요원이 아니면 간호사부터 해가지고서 후방 지원 업무를 하는 그런 비전투 요원을 갖다가 1964년에 파견하다가 이제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을 파견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이제 1965년부터 1973년 약 한 8년간이죠. 8년간. 불안각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항시 상주군 약 한 5만 명 이상을 유지한다라는, 그러니까 매년 이제 5만 명의, 그러니까 베트남 전 때는 우리 상주군이 5만 명은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월남에 파견한 숫자가 총 한 31만 명, 어떤 데는 34만 명, 어찌됐든 간에 31만 명에서 34만 명의 우리 부대가 파견을 나가서 전쟁을 수행을 한 거죠. 이때 나갔던 부대가 맹호 부대, 또 백마 부대, 청룡 부대. 그래서 우리 그 이름 맹호 부대 용사들, 이거 내가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그 학교 다닐 때 이런 그 군가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때 당시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 사조는, 야, 너 군대 월남에 가서 그 돈 좀 많이 벌어왔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월남에 갔던 우리 친지가 오면은 뭡니까, 무슨 선풍기, 그다음 시레이션 해가지고서 가져와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나눠준 거, 그런 기억이 어릴 때 좀 새록새록 나네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투 부대가 월남에 가서 미군과 함께 전투를 수행하게 되죠. 이때 미군은 사실 명분이 없어가지고서 미군이 베트남 전쟁 우리 자유를 지키자라고 해서 우방국들한테 참전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은 썩
그렇게 반응이 안 좋았죠. 뭐 태국, 뭐 필리핀,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서 좀 그 지원을 했지만은 거의 다 비전투 요원이었고 유일하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를 있는 부대를 갖다가 파견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그 밖의 사람들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질 않았죠. 자, 이때 이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미국 이 월남 전쟁에 우리가 파견을 함으로써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이 결과적인 그 보면 미국과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동맹 관계가 강화됐다. 그리고 또 6.25 전쟁을 치르지 어떤 거 치른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전력이 증가하는 그러한 것을 또 가지고 왔다. 물론 브라운 각서에서 한국의 어떤 군 현대화 장비에 또 미군이 미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확실한 점하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한국사 어떤 뭐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미국과 정치적 경제적 동맹 강화했고 국군의 전력 증가가 됐고 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에 큰 영향을 받았다. 물론 맞는 이야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이제 하나 있는 거죠. 자, 월남 파병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국군이 약 한 31만 명에서 34만 명이 이제 나가서 전쟁터에서 희생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미군이 뭐 이 월남 전쟁에서 터뜨린 뭐 네이탐이라든가 폭격 뭐 이런 거에서 거기에 대한 피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4만 명 정도 파견해서 약 한 5천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한 1만 명 이상이 이제 그 이 중상을 입었죠. 그러니까 5천 명의 1만 명의 또 이 사상자,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그 이 폭격으로 인한 고엽제 피해자가 약 한 6만 명이 이른다고 하네요. 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을 긍정적인 측면만 우리가 부각할 게 아니라 긍정과 부정을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의 그 아픈 역사를 아직까지도 청산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즉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이라는 역사적인 그 시대하고 맞물려 가지고서 이렇게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죠. 물론 그 이 앞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서 그 이 도와준 대가로 경제 개발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그 경제 개발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미미했다는 점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약 30만 명 정도의 이 수년간 파견을 했는데 어떤 그 인건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처음에 그 파견할 때 우리나라 군인들의 수당은 약 $5였다라고 해요. $5.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군인보다도 못한 수당을 받고서 어떤 그 전쟁에 임했다는 것이 그 현실이었고, 자, 그 이후에 너무 이 $5가 싸니까 조금 인상은 됐겠죠.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미군이 만약에 한국에 도움이 없이 미군 자체로 베트남 전쟁을 수행했다면은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 미군이 그 베트남 전쟁에 쏟아부은 돈이 수십억 달러인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약 한 1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미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어부지리로 반사 이익을 받았던 나라가 사실은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GNP가 매년 한 17% 이상 경제 성장률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GNP의 약 2배 이상을 갖다가 그 올라가는 그러한 그 이익을 반사 이익을 받은 게 오히려 일본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6.25 전쟁과 이 베트남 전쟁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일본의 경제를 갖다가 아주 선진국화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을 받았다 이렇게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전쟁의 아픈 역사를 아직까지도 우리는 청산을 안 했다. 이제 요거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베트남 파병은 우리한테 과연 무엇을 남기는가라고 제가 물음표를 했죠. 자, 경제 개발 작업이 필요했던 박정희는 우리가 한일 굴욕
적인 협상을 통해서 얼마간의 돈을 얻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죠. 그래서 베트남 파병에 나선 거죠. 연 인원 약 31만 명에서 34만 명이 파병해서 5천 명의 전사자와 수많은 부상자, 1만 명이 또 사상자, 부상자, 그리고 약 6만여 명이 이르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낳았죠. 그리고 또 베트남 내에 여러 양민 학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 칼 야스퍼스인가요? 그 2차 대전 종전 이후 독일의 전후 청산에 반대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 도덕적 죄, 또 정치적 죄, 또 혁의사학적 죄를 짓는다. 정치적 죄는 그런 정치적 선택을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반성하고 경계하는 것을 촉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일가를 했죠. 자, 베트남 전쟁. 우리는 과연 경제개발 때문에 간 것만 치부하고 그 이후에 그 베트남 파병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베트남 파병 참전용사들의 어떤 희생, 이건 그냥 도외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과 베트남은 상당히 매우 우호적인 그런 또 동맹관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베트남 파병 다시 한번 재정립할 때가 왔습니다. 자, 모디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